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 이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세계 경제를 보면은요, 경기 둔화가 상당히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탓도 있겠지만 각국마다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지금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입 지출 총 무역 규모는 2019년 현재 1조 달러가 되긴 될 것 같지만 사실 불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는 글로벌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가 기조에 깔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규모를 보게 되면요, 2019년 11월 달 기준으로 수출이 440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전년 대비 무려 14.3%가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봤을 때 무역 수지가 94개월, 장기간이죠. 흑자가 나긴 했지만 그 흑자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한 수출 환경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자칫하면 좀 중장기로 하락 국면에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세계 경제가 풀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저금리, 즉 우리 제로금리 쪽으로도 한번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치면 환율발 어떤 우리 경제 환경 활성화가 기대돼 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0.2%입니다. 물론 1%가 안 되는 거지만 그 전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가 상승률은요, 470까지 정도의 그 지표를 갖고 하는데 가중치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 가정경제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 올라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 보면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비 이런 것 올라가는데 왜 물가가 제로에 가깝냐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금액이 있죠. 전월세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1000점 만점에 거의 100점 가까이가 470 항목 중에서 전월세입니다. 사실 일부 지역에, 서울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올라가지만 전월세 가격은 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냉면이라든가 치킨 이런 부분들은요, 2나 300개 되지 않습니다. 1000점 만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올라가도 우리 물가 상승률에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약간의 어떤 착시랄까요? 아니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심리는 좋아졌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올랐고요. BSI 지수 올랐습니다. 모든 걸 합친 것이 바로 ESI인데 이 부분은 지난달이 91.5로 그 전달에 비해서 0.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지금 무역 수지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 덕택에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즉 4,063억 달러 정도가 최근에 외환보유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97년도 말에 IMF 환란이 왔을 때가 100억 달러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지난달에 코스피는 0.2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3.88%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은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그 지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상해 종합지수하고 홍콩 항생 이 부분은 각각 2% 정도가 전월 대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는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즉 금리죠. 1.492%, 1.5가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니까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권 최고금리라든가 상호주축은행 최고금리입니다. 각각 1.75와 2.7 정도로 몇 달 동안 계속 제자리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 지수가 있죠. 이 부분은 잔액 기준이 1.83%고 신규 취급액이 1.5%. 이 얘기 뭐냐면 신용이 아주 좋은 분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다고 치면 거의 2%가 채 안 되게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시중에 운영하는 그런 자산의
메리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투자에서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6%라고 했을 때 은행 금리가 6%면 주식 잘 안 하겠죠. 하지만 은행 금리가 1% 이하로 간다고 치면은 6%면 6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수록 금리 상품 이외의 것들이 좀 상승 무기를 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한 달치가 1168원입니다. 1200원까지 갔던 걸로 기록되는데 좀 안정세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통화량은 M2라고 해서 총통화 7.6%입니다.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자금이 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저금리가 되니까 은행 예금 쪽으로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요새 파생 상품처럼 원금을 손해볼 수 있는 부분도 좀 꺼려지니까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유망 지역의 신축 아파트 쪽으로 투자가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원자재 두 가지 보고 있는데요. 두바이유 석유죠. 그리고 국제 금시세. 서로가 입장 바뀌었는데 두바이유는 배럴당 61.45달러, 전달에 비해서 월 평균 금액이 2.7달러가 올랐고요. 국제 금시세는 1,500달러 언저리에 움직이다가 지금 소폭 하락한 1,470달러 온스당,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 월 평균 가격이 23.42달러가 줄었습니다. 금 시세가 줄었다는 것은,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좀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과거처럼 세계 경제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어떤 그런 시즌이 아니고 좀 무겁게 아주 약보합세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부동산은요,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움직이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이 가격지수죠. 매매가격 지수가 전기 대비 0.14%가 올랐고요. 전세도 동반해서 0.08%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또 어떤 지역에서도 역세권과 비역세권, 어떤 신축과 구축, 아파트와 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그런 영역에서는 사실은 모니터 안에 다 있죠. 모니터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서 손품만 잘 팔아도 일정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철저하게 발품이죠. 현장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기대 수익률과 우리 변액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펀드 이런 기대 수익률이 같다고 했을 때는 금융이 훨씬 더 우수한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세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또 중개 수수료도 그렇고요. 또 현금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현금성이 유지가 되는 100% 유동성에 가까워지는 그런 금융상품 이런 쪽에도 이제 눈을 더 뜨고 콜치하거나 아니면 좀 비중을 늘려야 될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